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향성은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자, 그 종이 제품을 하고 있던 사업자예요. 그죠? 우리의 클라이언트는 종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미래에 어떤 제품을 해야 될 거냐, 그거 좀 여러 각도로 다 검토해줘. 미세하게 검토해줘.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구조로 살펴봐야 될까요? 기존의 종이 제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하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종이라는 거를 떼서 생각해 보면 기존이라는 게 있고, 그럼 여기 끝에는 뭐가 남아요? 신규라는 게 남겠죠. 뭐 굉장히 너무나도 단순하지만 사실 미스하죠. 이렇게 보면. 자, 근데 그 기존 안에 종이 말고 다른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존의 종이를 새로운 종이 프로덕트로 만드는 게 하나가 있을 거다라는 걸 힌트로 생각한다면 기존의 네, 우선 저는 오늘 그 한솔재지의 친환경 전략 주목이라는 기사를 토대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솔재지가 작년 3분기부터 종이빨대 신제품을 개발 중이고, 또 작년 1월부터는 친환경 물티슈를 상품화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종 친환경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 가설은 한솔재지의 친환경 전략 수립은 타당하다는 것이고, 또 이제 제지 산업이 앞으로 계속 축소될 것이기 때문에 신사업 진출이 시급하다입니다. 또 이제 환경 보호 관련 문제가 국제적으로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전략을 이용해서 마케팅을 한다면 효율적으로 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또 친환경 소재를 개발해서 상품화할 수 있다면 기존 플라스틱 제품, 일회용품 시장의 점유율을 일부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고, 또 이제 사업 다각화 관점에서 제지 기업의 이제 친환경 소재 사업으로의 확장은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제 친환경 소재를 개발한다면 카페의 일회용품, 상품 포장재, 물류 상자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용이할 것이기 때문에 꼭 친환경 소재 사업에 진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선 한솔재지를 봐주시면 2015년에 설립이 된 기업이고요. 현재 산업용지나 인쇄용지 특수지 같은 제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외에도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유럽, 남미, 동남아시아 등의 가멸지를 수출하고 있고요. 국내 가멸지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매출액이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기존처럼 뭐 책이나 노트 이런 걸 많이 사용하지 않고 뭐 보고서 같은 것도 다 전자화되고 있기 때문에 인쇄용 종이의 사용량이 감소하고 있는 게 가장 치명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반면에 친환경 소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375억 달러에서 2025년 69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CAGR 같은 경우는 9%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친환경 섬유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국내 친환경 소재 시장만 봐도 이제 2001년에는 1.5조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시장이 10년에는 16조 원이 되었고 20년에는 30조 원 시장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친환경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나 친환경 제품 관련 시장 규모도 그렇고 관심도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솔지지 이외에도 무림에서도 종이빨대랑 택배 완충제 같은 거를 개발을 하고 있고, 다른 제지 기업이 아닌 기업에서도 친환경 관련 소재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 식품업계에서도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친환경 소재에 대한 관심과 시장의 성장은 보증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친환경 소재를 좀 넓은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요즘 ESG 경영이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꼭 수익성이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필수적으로 모든 기업이 ESG 경영을 해야 하는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꼭 해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2021년에 IFRS 국제회계 기준에서 국제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를 설립을 했고, 올해 상반기에 이제 국제적인 기준 표준을 만들어서 모든 기업을 그 기준을 토대로 이제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요. 2025년부터 국내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들은 전부 다 이제 지금 재무제표 공개를 하듯이
ESG 활동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하고 30년부터는 2조 원이 되지 않는 회사라고 할지라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모두 ESG 활동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내년에, 늦어도 2025년에는 탄소 가격제를 도입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뭐 한국, 일본, EU, 뭐 중국 전부 다 세계적으로 다 모든 나라들이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도 이와 관련해서 친환경에 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환경오염이나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은 인식을 갖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살에서 59세까지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2.2%에 해당하는 소비자가 이제 친환경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만큼 시장은 사실 성장이 거의 확실히 보증된 시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경쟁사 관련해서는 국내 좀 대기업 중에 뭐 친환경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이다 하면은 뭐 두산 퓨얼셀이나 하나솔루션, 롯데케미칼, SK케미칼 등 다양한 기업이 있는데요. 주로 이제 화학이나 에너지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 이제 친환경 소재 시장의 경우에는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지만 아직까지는 눈에 띄게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많이 없고 전부 다 이제 연구 개발을 시작하는 시장 도입기이기 때문에 독과점 기업이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친환경 소재 시장에서의 키 석세스 팩터가 뭘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선 뭐 신소재 시장이니만큼 기술력이 필수적일 것이고, 그리고 그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한 원자재 공급 능력이 필요할 것이고, 또 이게 아무래도 기존의 소재에 비해서는 원가가 좀 높은 소재이다 보니까 원가 절감 능력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솔재즈의 경우에는 2019년부터 각종 친환경 소재나 친환경 제품 등을 개발해 온 바 있고요. 그 2021년에는 프로테고랑 테라바스라고 하는 친환경 신소재를 개발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통 같은 경우에도 기존 재지 유통하던 그 유통망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 일정 부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이제 B2B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일 수 있으나 기존 북미나 유럽, 남미,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외의 다양한 나라에 진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유통망의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친환경 종이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R&D를 해왔기 때문에 그 관련 기술력이나 그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인적 자원 같은 부분도 같이 이제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원자재 조달 같은 경우에도 국내 1위 종이 재지 사업자인 만큼 각종 공급망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리스크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한솔재지의 작년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아까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어쨌든 테라바스의 원재료가 되고 있는 표백목재 펄프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나 칠레, 브라질 등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보시면은 가격 변동폭이 굉장히 높습니다.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의 가격 변동폭은 마이너스 15.5%로 가격이 오히려 내렸으면 작년 3분기 기준으로는 그 전해에 비해 41% 상승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좀 이렇게 변동폭이 높으면 아무래도 자재 공급이나 아니면 원가 관리 차원에서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이 원재료 가격이 아무리 뭐 변동을 하더라도 총 단가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크게 상관이 없을 텐데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출액의 31%, 매출 원가의 38%에 해당하는 비용이 원재료 가격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종이 빨대 같은 좀 친환경 소재의 이제 원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보다 훨씬 비싼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리스크를 해결하고 싶다면 친환경 소재에 관련해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를 해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이용해서 원가를 절감을 하거나 아니면 가격이 좀 안정적인 변동폭이 적은 국내 공급자를 발굴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까 그 말씀드린 프로테고나 테라바스 같은 걸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어, 이 외에도 목재 펄프를 기반으로 하는 나노셀룰로스를 생산해서 듀라클이라고 하는 브랜드명 아래 여러 가지 뭐 페인트라든지 아니면 화장품 소재로 이용하기 위해서 진출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에 나왔던 것처럼 종이 빨대나 친환경 물티슈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해서 뭘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프로테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알루미늄을 대체할 수 있도록 뭐 물이나 기름이 통과하지 않는 종이라고 해서 이게 만약에 단가가 지금처럼 높게 유지가 된다고 할지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글로벌 ESG 경영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또 이제 정부의 각종 규제가 있는 만큼 이런 소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ESG 친환경적인 요소를 셀링 포인트로 삼아서 B2B 판매를 하면 될 것이고 만약에 단가를 낮출 수만 있다면 지금 현존하고 있는 알루미늄 포장재를 다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라면 봉지라든지 과자 봉지 또는 뭐 마트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봉지 같은 것도 전부 다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장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테라바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종이컵이나 종이 그릇처럼 보이는 그런 재료인데요, 소재인데 대신에 이제 생분해가 가능해서 기존 종이컵 같이 이제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인데 이런 용기를 이용해서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추구하고자 하는 또는 이제 규제에서 좀 벗어나고 지원을 좀 받고 싶어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한다면 충분히 판매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티슈 같은 경우에도 이게 생분해가 되는 물티슈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물티슈를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이제 행주 같은 것도 잘 사용하지 않고 물티슈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뭐 클렌징 티슈라든지 비데 물티슈 같은 좀 일반적인 물티슈보다 좀 비싸게 팔리는 물티슈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물티슈란 형태에서 조금 벗어날지라도 섬유유연제나 이런 물에 녹는다는 점을 이용해서 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빨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플라스틱 빨대를 이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이 빨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용해 보면은 굉장히 불편한 요소가 많은데요. 이런 부분을 만약에 잘 R&D를 잘 수행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다면 국내에 있는 모든 카페의 빨대를 대체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카페용 빨대 이외에도 뭐 요즘은 뭐 ESG적인 친환경적인 규제로 인해서 우유나 주스의 빨대도 이제 없앤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만약에 장기간 유통이 가능한 그런 좋은 튼튼하고 좋은 빨대를 만들 수만 있다면 그런 빨대도 대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요소들 이외에도 아까 미국에서는 내년부터 빠르면 탄소 배출권을 거래한다고 하는데 각종 전문가에 따르면 2030년 기준 탄소 배출권 가격이 톤당 60에서 85달러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 탄소 배출권 거래로 추가적인 부가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솔재지의 친환경 사업으로의 확장은 타당하고 다만 이제 원가 경쟁력만 좀 획득할 수 있다면 확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네, 잘 들었고요. 이 토픽은 한솔제지가 지금 친환경 사업을 하는 거가 타당하냐 아니냐를 논하는 건 약간 너무 당연한 결론인 것 같아서, 그죠? 하는 게 타당하겠죠. 이거는 약간 환경적인 변화에 맞춰서 가는 거니까 친환경 사업을 하지 않을 수는 없고, 하지 않으면 규제에 걸리거나 고비용이 되거나 제품이 팔리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시장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러면 결국 이 타당하냐 아니냐, 이 방향이 맞냐 틀리냐의 이 명제가 아니라 어떻게 거기에 도달할 거냐에 대한 얘기가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예시적으로 뭐 이런 프로덕트, 그러니까 테라바스, 프로테고,
물티슈, 빨대, 뭐 이런 것들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런 프로덕트들은 사실 이미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고, 우리는 약간 접근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정리해 주신 게 틀렸다라는 건 아니고, 이게 결국 예시로 들어가게 될 텐데, 저 예시를 대변하는 전체 레버는 그럼 전체 구조에서 어느 정도 구조로 짜여지는 거냐인 거겠죠. 그래서 좀 설명을 해보면, 그냥 이런 것들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향성은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자, 그 종이 제품을 하고 있던 사업자예요. 그죠? 우리의 클라이언트는 종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미래에 어떤 제품을 해야 될 거냐, 그거 좀 여러 각도로 다 검토해줘. 미세하게 검토해줘.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구조로 살펴봐야 될까요? 기존의 종이 제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하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종이라는 거를 떼서 생각해 보면 기존이라는 게 있고, 그럼 여기 끝에는 뭐가 남아요? 신규라는 게 남겠죠. 뭐 굉장히 너무나도 단순하지만 사실 미스하죠, 이렇게 보면. 자, 근데 그 기존 안에 종이 말고 다른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존의 종이를 새로운 종이 프로덕트로 만드는 게 하나가 있을 거다라는 걸 힌트로 생각한다면, 기존의 종이 말고 또 뭐가 있을까? 기존의 플라스틱 중에 일부를 새로운 종이로 대체한다가 되겠죠. 맞나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예. 그리고 뒤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잘 생각을 못했지만 어쨌든 어떤 특정 금속 또는 비금속, 기존의 금속을 대체하는 거를 새로운 종이로도 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화학 제품, 기존의 화학 제품을 어떤 새로운 형태의 종이로 대체할 수 있어. 자, 그것들의 예시가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기존의 종이 대신에 새로운 종이가 되면 이건 어떤 종이어야 될까? 이건 결국 친환경적이고 뭔가 이 친환경적이거나 저비용이거나 뭐 이런 저비용이겠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플라스틱도 기존의 플라스틱을 대체해서 새로 나오는 종이는 친환경적이거나 저비용이거나 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 둘 중에는 무조건 하나는 걸려야 될 수밖에 없어요. 금속, 비금속도 새로운 종이로 되면 친환경이거나 저비용이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 새로운 종이들은 어떤 특정한 과거에는 다른 소재를 가지고 만들었던 제품들이 다 종이로 대체될 건데, 이 대체되는 종이들은 친환경적이거나 저비용 구조여야 된다. 그게 미래의 종이 제품이다 라는 거죠. 미래의 종이 제품은 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신규, 그러니까 전에 없던 것 중에 뭔가가 생겨서 그게 새로운 종이 제품으로 만들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여기서는 저도 약간 힌트가 없었어요. 다 있던 것들을 대체하는 거였어서.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다. 뭐 신규의 어떤 뭔가가 나온다는 게 섬유, 그러니까 패브릭을 대체하는 새로운 종이, 뭐 이런 걸 수도 있고요. 아, 그건 여기 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완전히 없던 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지 않던 뭔가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없었는데 종이의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이런 재료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면 그게 나와서 어떤 새로운 종이가 될 거라는 거. 이거는 정말 약간 상상의 나래를 펴야 되는 뭔가일 것 같은데, 이건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상상력이 많이 부족한 편이라서. 네, 일단 그 정도로 한번 해두고, 그래서 이런 구조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앞에서 뭐 이런 몇 가지들 셀룰로스 신소재 응용 기술 개발 이런 것들에서 더 뭐가 나올 수 있는지를 얘기하는 게 하나의 그냥 큰 꼭지일 것 같고, 그렇게 갈 때 키 석세스 팩터는 뭐였냐, 결국에 대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있겠죠. 기술력도 있어야 되고 싸야 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친환경적이거나 싸거나 해서 그 제품이 바이가 돼야 되는 거고, 이제 그걸 가지고 다 거의 대부분이 소비재에 가까운 제품들일 거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어떻게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어떤 유통 채널을 가지고 어떻게 기존 제품을 대체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전략이 남겠죠.
그거 말고는 여기는 이런 기업들과 과연 경쟁사일 거냐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하던 것들 중에 일부를 대체하면서 이들이 계속 그 사업을 하게 가고 대신 과거에 롯데케미칼이 석유화학 제품의 원재료를 만들어서 그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 밸류체인에 있는데 종이를 원료로 해서 뭔가를 만들게 되면 이거는 한솔재지가 롯데케미칼에게 원재료를 공급하고 롯데케미칼이 어떤 성형 방법을 알거나 배합 방법을 알아서 서로 약간 파트너사처럼 이렇게 일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달리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나? 두산 퓨어셀도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니까 연료전지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공급하니까 한솔재재에게 연료전지를 공급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좀 협력적인 관계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에너지, 화학 이쪽에 있는 사업자와 한솔재지는 협력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제품을 대체하는 거에 수요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거에 파트너사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뭐 전방 후방에서의 파트너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종이 산업이란 도대체 뭘로 카테고라이즈 해야 될까? 종이.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이의 어떤 부분을 건드리느냐에 따라서 결국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품을 만드는 프로덕트를 만드는 성형 사업인 거냐, 그죠? 어떤 패키징을 위한 그런 성형 사업, 제품 엔드 프로덕트를 만드는 사업인 거냐, 아니면은 그 이전 단계에 원재료를 만들고 프로세스를 통해서 더 나은 재료를 만들어 가는 것처럼 석유화학이나 케미칼처럼 그런 재료 사업인 건지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앞단으로 가면 종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나무가 커야 되고 뭐 이러면 약간 인프라 사업처럼 되기도 하죠. 왜냐하면 나무를 많이 심고 그 안에서 다시 이제 원재료를 수급해야 되니까 이게 약간 여러 가지 성격들이 다 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한솔재지는 어디에 어떻게 포지셔닝 하고 싶은 건지를 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일 수 있다. 그죠? 이런 용기를 만드는 거면 저기 이제 프론트 라인, 그러니까 엔드 프로덕트 쪽으로 가까이 가는 거고, 그러니까 포장재도 그럴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원지를 만약에 생산하고 공급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약간 중간재를 만드는 또는 원재료를 공급하는 업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정리해 주신 것들이 틀렸다라는 것보다는 너무나 당연한 논리 전개가 아닐까. 이거 말고 더 이렇게 이게 과연 논란의 대상일까? 그죠? 그러니까 친환경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과연 있을까라고. 한솔재지가 친환경 사업 한다라고 했을 때 하면 안 됩니다. 친환경 사업 안 됩니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논리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것들이 조금 다른 성격의 것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제가 또 네. 그래서 한번 한번 되짚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종이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종이가 다 없어질까? 아니면 아까처럼 기존의 재료들을 대체하는 뭔가가 될까? 그러려면 종이는 도대체 어떤 특징이 개선이 돼야 될지, 아니면 종이가 가지고 있는 원래 본연의 특징 중에서 이것 때문에, 어떤 특징 때문에 종이 산업은 계속해서 갈 거고, 그 안에서 친환경 을 담당하는 하나의 큰 축이 될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그 종이는 뭐랄까 리사이클이 쉽죠. 예. 그거를 잘 생각해 보면 그게 굉장히 큰 강점이거든요. 종이는 리사이클링이 쉽고 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종이 제품에 대한 재활용은 생각보다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조금 더 널리 이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만약에 아까처럼 알루미늄이나 특정 조금 고비용 구조의 원재료들을 대체할 수 있다면 종이도 굉장히 좋은 재료로 계속해서 영속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뭐 추가적으로 논의할 게 있을까요? 제가 준비가 많이 미흡해서 좀 그런 부분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죄송할 건 아니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만약에 이 주제를 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설을 세웠는데 더 이렇게
세우자마자 바로 데스크 서치로 가지 마시고 이런 건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건 뭐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왔을 때 이 가설을 보고 흥미로운가 아닌가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그러니까 제지 사업은 앞으로 축소될 거기 때문에 신사업으로 진출을 시급하다. 그럼 제지 사업을 포기하자는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근데 뒤에서 친환경 전략은 타당하다와 제지 사업이 앞으로 축소될 거기 때문에 신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사실상 전혀 무관한 얘기일 수 있어요. 그죠? 한솔제지가 친환경 사업 하는 거는 제지 사업 안에서 하겠다라는 건지 아니면 친환경 신사업을 하겠다는 건지도 불명확한데 여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그럼 친환경 신사업 한다는 얘기인가? 근데 뒤에서 이렇게 우리가 팩트 체크가 된 거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죠. 제지 산업 내에서 친환경 하겠다는 얘기들이 더 많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 더 되짚어 보면 사실 너무 이게 뭐랄까 당연한 얘기들이 또 당연한 듯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챌린지 포인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 놓으시고 한번 다시 보세요. 환경보호 관련 이슈 환경보호가 이슈가 되고 있어서 마케팅 측면에서 효율적일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환경보호가 이슈가 된 거는 30년도 넘었어요. 그래서 그게 마케팅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소워신 거지. 마케팅적으로는 이미 활용하고 있을 건데 이런 친환경적인 전략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마케팅적인 효율을 개선시키고 그 효과를 따져봤을 때 이 비용을 감당할 정도의 효과냐? 아닌 것 같거든요, 그것도.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임팩트 있는 요거 두 개가 정말 그 굉장히 큰, 뭐라죠, 논리적인 그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여 상품화한다면 기존 제품들의 일부 가져올 것이다, 점유율을. 뭐, 그렇겠죠. 상품화하면 다 그렇죠. 근데 상품화가 되냐는 거지. 그럼 왜 되는 거냐? 그럼 되면 어떤 카테고리냐까지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다 하나씩 뜯어보면 사실은 조금 더 치열하게 가설을 수립해보고 그걸 한번 다시 곱씹어보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흥미롭고 너무 당연하지 않은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나오는 정도의 가설을 세웠던가를 좀 생각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